데카르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네 번째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현명해지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 때문이다. 네. 사람이 현명하게 되는 거, 지혜롭게 되는 데는 내가 많은 경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대처하는 능력이 생길 때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해요.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답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찾은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해오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곧 요즘 멘토라고 하잖아요. 자, 21세기는 멘토 시대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하고 독서 나눔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멘토가 되기 위해서예요. 원래는 나 자신의 셀프 멘토, 나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항상 고민과 갈등과 이런 어려운 점들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멘토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바로 이런 삶이겠죠. 사람들에게 정말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힘을 갖는 사람, 이게 최고겠죠. 이게 최고의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독서를 하는 거예요.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혜, 현명함, 정말 인생의 답, 그거 어떻게 얻어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내가 경험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알잖아요. 아,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잘 되더라 하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되더라, 나쁘더라, 그러면 그건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삶의 지혜, 이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데카르트는 그래요. 경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 안에서 답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삶의 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잘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음에는 실수하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삶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삶의 지혜는 내가 한번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책임은,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돌아봐야 돼요. 자, 이를테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자꾸 부딪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답을 갖고 있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으로 나에게 맞추라고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게 나를 바꾼 거예요. 나를. 절대로 사람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바뀔 수 없어요. 오직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 그러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저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요. 자,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하다가 보면 어제도 운전을 한 800km 막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하루 동안 800km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그럼 운전하다가 가장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대형 트럭이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앞에 더 늦게 가는 대형 트럭이 있으면 그거를 추월하기 위해서 끼어들어요. 그러면 저는 막 1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갑자기 속도가 막 70, 80으로 떨어져요. 그럼 위험한 상황을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트럭들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막 끼어들거든요. 그럴 때도 과거에는 막 크락션 울리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저를 돌아봐요. 아, 내가 차간 거리를 좀 더 넓혔으면 내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맞지 않을 텐데 하고 앞으로 운전할 때는 내가 좀 더 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봐.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돌아봐야 그래야 그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 삶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환경에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서 나를 바꿔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최고의 멘토로 최고의 지혜자로 다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